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법회부터 사찰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불공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승려들은 이런 시민들을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찰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찰에 많은 시민들이 앉아 불경을 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 가득 정성을 담아 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사찰 입구에는 부침개와 떡 나눔이 한창인데요. 대웅전 앞에는 밤만 되면 하늘을 밝혀줄 연등들이 걸려 있고 절을 찾은 시민들은 사찰 구석구석을 돌며 따사로운 햇살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회 중 30년 넘게 사찰에서 봉사해온 보살님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순천향대학교 4학년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불공을 드리는 시간이 되자 주지스님은 시민들에게 일일이 묵주를 나눠주며 덕담을 건넸는데요. 시민들은 정성스럽게 불공을 드리고 시주를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수근 스님은 대화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들르지 못했던 시민들에게도 덕담을 건넸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내려오실 때 원과 같이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 편안하기를 원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이 그와 같이 정말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한 삶이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들이 연등을 밝힘도 이와 같이 지혜를 상징하면서 연꽃이 진흙 속에 있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예쁘게 피어나듯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번뇌와 함께 생활을 하지만 번뇌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이기를 바라는 것이 불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바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의미와 같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모두 행복한 삶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웅전 옆에서는 묵주, 연등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또한 만다라 그리기, 벽걸이 만들기와 같은 체험도 있어 어른들뿐 아니라 사찰을 찾은 아이들까지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공양밥을 전달해주기 바쁩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2부 행사에는 사찰을 찾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성악가는 노래를 부르며 흥겨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1년 중 단 하루밖에 없는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함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에 흔들리지 않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의 의미를 떠나 부처님 오신 날, 하루쯤은 마음속 간절했던 생각들을 담아 연등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2016 당진 아트 페스티벌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당진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작품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미술 창작 작품 전시와 학생 미술 대회, 아트페어 부스 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시작은 14일이지만 작품 전시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현대문명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행위예술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풍선을 불기도 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태우기도 하면서 무엇인가를 표현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신기한지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위예술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행위예술가는
호루라기를 불며 종이를 날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는데요. 이런 멋진 행위예술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진시 문예의 전당에서 2016 당진 아트페스티벌 아트페어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예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트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다양한 예술 작품들과 그것을 만들어낸 예술인들과 함께해 기쁘다며 아트 페스티벌을 찾아준 모두가 좋은 구경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광 시의회 의장은 많은 어린이들도 참석한 가운데 여러 가지 볼거리들과 체험할 것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관계자들과 많은 예술인들이 함께 아트페어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는데요. 안쪽에는 많은 화랑들이 그린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술시장을 뜻하는 아트페어는 보통 몇 개 이상의 화랑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1층은 많은 화랑들의 그림과 조각품들을 구경할 수 있는 전시층, 2층은 작품들이 화랑의 이름별로 모아져 있어 관심 있는 작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아트페어를 구경하는 많은 시민들은 작품을 세세하게 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행사는 14일에 열렸지만 아트페어 전시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지금 한국은 역대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일자리 박람회가 꼭 필요할 텐데요. 당진시는 이러한 실업자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봄철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16개 업체가 참여해 총 60여 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기업 면접관들의 얼굴에는 사뭇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질문을 던질 때의 얼굴은 날카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속 전국 시단위 고용률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당진시가 12일 당진 종합복지타운에서 2016 봄 소담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많은 구직자들,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참여한 모습이었는데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을 살펴보는 구직자들은 신중하고 진지한 표정이었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기업을 선택하기 위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서 특별히 관심 가는 기업이 있나요? 네, 저는 중해제약에 관심이 갑니다. 그러면 왜 특별히 중해제약에 관심이 가는지 말해주세요. 중해제약이 대기업 생산직이기도 하고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 복지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인 3학년뿐 아니라 박람회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1, 2학년 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은 면접을 보기보다 주로 적성검사, 적성타로와 같은 부스에 참여해 자신의 적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구직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던 것과 다르게 이 학생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들은 이력서 작성에 많은 걱정을 하는 듯 보였고 박람회 진행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를 수정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13개 기업이 직접 참여했고 5개 기업이 간접적으로 참여해 총 60여 명을 채용하는데요. 작년과 다르게 기업이나 구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이번 박람회의 주최를 맡은 이경수 일자리센터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는 한 해에 봄과 가을 이렇게 2번씩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과 비교해서 혹시 이번 봄에 좀 더 발전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소규모, 가을엔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진시 일자리센터에서 봄과 가을 박람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직자나
업체에서도 이미 그때가 되면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실업률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당진에서는 이 청년 실업이나 아니면 베이비부머 실업률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만회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모든 시민들도 같이 의식을 같이 해서 일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센터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매칭데이는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강소기업 탐방이라던가 취업 캠프라던가 아니면은 취업 콘서트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격적인 일자리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어서 가을에 박람회까지 이어가는 데는 저희가 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네. 이번 박람회가 지나고 하반기인 가을에 또 한 번의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봄과 가을 한 해에 2번씩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는 올해로 3번째 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가을에는 대규모의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구직자들이 참여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와 서산시, 보령시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가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황해권에서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가 전체의 50.5%를 차지하면서 환경 피해가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충남도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이번 대정부 건의문 채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서해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응책 마련과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서해안 화력발전소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는 당진시와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과 태안군 등 충남 서부권 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특히 화력발전소 집중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유는 충남도 환황해권 내 운영 중인 화력발전소의 규모가 전국 화력발전시설의 50.5%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절반이 넘는 화력발전소가 한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졌고 이제는 해양 생태계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7일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에 건설됐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시민들의 걱정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 대부분은 미세먼지 농도가 허용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황해권 행정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제5회 당진 해나루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오픈부, 베테랑부 등 5개 부에 440여 팀, 총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요. 동호인들은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져 뜨거운 열기를 더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따사로운 햇빛 아래 열심히 테니스를 연습하고 있는 동호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곧 진행될 제5회 당진시 해나루배 테니스 대회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품 추첨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국화부와 개나리부, 오픈부와 베테랑부, 신인부 등 5개 부의 440여 팀, 총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정병희 부시장은 배드민턴과 축구 다음으로 많은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테니스라며 전국 규모의 해나루베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매년 개최해 테니스의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좋은 결과, 좋은 추억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은 예의와 매너를 중시하는 테니스라는 종목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당진시 해나루베 전국 테니스 대회를 통해 해나루 쌀과 사과, 배 등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3일간 계속해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모두 멋진 승부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기가 심판 없이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예의와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답게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 모두 서로를 배려하며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 첫날은 여자부 경기로 진행돼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남자부 경기로 마무리됩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과 보령, 태안의 미세먼지 수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지역 위치상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이유도 있겠지만 충청남도에 위치한 많은 수의 화력발전소 분진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충청남도는 주변 기후 환경을 조사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인 26개가 위치해 있는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건립은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환경오염과 건강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이 크지만 국내에서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분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화력발전을 운영하는 발전사들은 이 미세먼지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 미만을 준수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입지 선정 당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됐으며 충분한 보상과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도가 대기오염 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는 9월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당진, 보령, 서천, 태안을 대상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 환경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이 주변 지역 피해 입증을 위한 과학적 실증 자료를 확보 수집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도는 본격적인 기후 환경 조사에 앞서 지난 4일 사전 기획 연구에 착수했는데요. 사전 기획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는 화력발전소 주변 현황 파악과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 사례를 분석하는 등 향후 시행될 조사의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화력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정확한 기상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영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지역별, 권역별 기상 관측 모니터링 지점을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기후 환경 조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화력발전소와 주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피부에 와닿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중국의 건설사 금도보화그룹의 이광재 회장과 관계자들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건축자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투자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당진시는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당진시가 개최한 투자 유치 설명회 당시 시와 건축자재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투자 의향 협약을 체결했던 중국 기업인 금도보화그룹의 이광재 회장과 관계자 12명이 당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체결한 투자 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진 해나루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국 교육의 전진기지에 입지한 당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인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계획됐습니다. 또한 당진항을 비롯해 광역교통과 철강산업의 중심인 당진에 글로벌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인데요. 고대면 일원에 약 1,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3조 5,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에 앞서 당진시 합창단에서는 환영 공연을 펼쳤으며 이에 방문단은 박수갈채로 화답했습니다. 이어 투자유치 동영상 상영 시간을 가졌는데요. 홍보 동영상을 통해 당진시는 환황해권으로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위치가 뛰어나며 당진시의 기업 지원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홍장 시장은 환영사에서 17만 시민의 이름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당진시에 적극적인 투자를 바란다면서 당진시와 충남도청은 행정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도보화그룹 이광재 회장 역시 산수가 아름다운 당진시에 초대받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작년 방문부터 깊은 정기를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투자를 준비해왔다며 이 사업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고 있고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협력하면 이 프로젝트는 꼭 성공할 것이라며 당진시와 협력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양측은 이날 시가 올해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 투자 설명회에도 현지 기업 초청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당진시의 환경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JIB 뉴스 최지수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가 건조한 봄과 가을에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특히 적은 계절이라 농민들은 비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곤 하는데요. 비가 올 때 빗물을 모아뒀다가 물이 부족할 때 조금씩 꺼내 쓰는 빗물 활용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빗물에는 영양분까지 많아 일석이조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넓게 펼쳐진 하우스 옆에 검은색 장막이 쳐진 시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면천면 죽동리의 한 마을인데요. 이 시설은 비가 오는 기간 내내 이 빗물을 받아 감을 때나 물이 필요할 때 조금씩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물은 하우스 옆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작은 배수관을 설치하고 비가 오면 하우스를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 모아뒀다가 사용하는 방식의 빗물 활용시설입니다. 먼저 비가 내리는 동안 하우스 옆 배수관을 통해 모인 빗물을 빗물 저장 탱크에 1차적으로 저장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모아진 빗물이 탱크를 거의 채울 때쯤 빗물 저장고에 옮겨 담게 되는데요. 각각 떨어져 있는 하우스의 특성상 따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한 번에 빗물 저장고에 모이도록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두 번에 나눠 물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총 38m 길이로 비닐하우스와 비슷한 길이의 이 빗물 저장고는 총 207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내부는 물에 이끼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높은 온도와 검은색 천으로 뒤덮여 있는 저장고의 특성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어 환풍기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한상현 씨는 빗물 활용 시설 덕분에 가뭄에 대한 걱정을 덜었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빗물 활용 시설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우스를 이용해서 빗물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선 물 부족한 양도 보충이 되고 또 옛날부터 그 빗물에는 비분이나 영양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빗물을 활용해서 이 야채나 이거를 식물을 재배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우리 동네는 이 고지대에다가 이 지하수가 상당히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돌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내가 저수지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네 분들한테 미안한 감도 없잖아 있고, 또 그래도 이번 이 시설을 활용해서 상당히 그 내 개인적이라도 참 뿌듯한 감정이나 이것도 있지만, 시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특히 이렇게 촬영해 주신 제일방송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한 빗물은 지하수와 달리 많은 영양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하수나 저수지의 물로 재배하는 것보다 성장의 속도나 생장 상태가 우수하며 출하 시기를 앞당겨 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추를 키우고 있는 하우스를 들어가 봤는데요. 잎의 색이나 줄기의 상태가 아주 양호해 보였습니다. 한상현 씨는 받아놓은 빗물을 쓰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농작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줄기를 잡아주기 위한 지지대를 한 개씩 더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빗물 저장고를 이용하는 한상현 씨의 하우스는 총 8동, 900평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처음에는 마을에 있는 작은 저수지를 통해 물을 공급받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용 저수지다 보니 특히 이렇게 넓은 평수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은 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작물을 잘 키우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빗물에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빗물 활용 시설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년 농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비와 함께하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시작된 비가 계속돼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강풍을 동반해서 내리니까요. 외출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오르던 기온이 주춤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20도를 웃돌겠습니다. 일교차가 크지는 않지만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오락가락하니까요. 몸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비는 왔지만 아침 기온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 없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1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20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 다소 쌀쌀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계룡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일교차가 조금 큰데요. 최저기온 7도로 시작해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도 20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아 외투 입고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양 지역은 아침 기온 9도가 되겠고요.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은요, 12도로 아침을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지역들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전에 비가 오고 나면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있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따뜻한 남서리와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이겠는데요.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매우 강함을 보이겠습니다. 덥더라도 얇은 긴 팔을 권해드리고요. 반팔을 입으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